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조선의 천도 기록으로 살펴보는 단군조선의 역사입니다. 음의정 8년 을미년은 재헌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헌기는 이 단군조선의 역사를 전조선과 후조선으로 나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조선은 1048년이고 단군이 다스렸다. 그리고 후조선은 928년이고 기자가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이 끝나는 전조선이 끝나는 시점을 음의정 8년 을미년으로 했고 164년의 공백기 후에 주나라가 세워질 때 이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단군의 뒤를 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재헌기의 설입니다. 자, 그러면 음의정 8년에 벌어진 사건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인데요. 재헌기나 동국통감, 세종실록에 인용된 고유사서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구체적인 시점이죠. 이것은 삼국유사나 동국통감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천도 시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천도는 평양성에서 백악산 아사달로 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산으로 옮긴 시점이 바로 이 음의정 8년 을미년 단기 1048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도를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보통은 국가의 도읍지를 옮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거나 또는 이제 정권 교체를 하거나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구체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 즉 단군 왕계의 변동이나 지배 세력의 교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천도를 한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헤브루 단군이 원래는 북부여의 단군이었는데 이분이 고드마칸의 강압에 의해서 이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동부여로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여에 속했기 때문에 동부여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천도가 실제 전쟁에 의해서 벌어졌다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정권 교체나 왕계의 변동 때문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단군세기에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환단국이 단군세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군을 장악하고 서북지방을 경략해서 세력을 키운 고등의 손자 색불루가 음의정 8년 을미년 단기 1048년에 부여신군 백악산이죠. 여기서 스스로 단군에 오르자 그 전 단군이죠. 21세 소태단군이 색불루에게 전이 그 자리를 양보하고 아사달에 응거하여 최후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조선의 서북 지역에서 세력을 키운 고등의 손자 색불루가 이 21세 소태단군을 물러나게 하고 자신의 세력 거점이었던 부여신궁, 즉 백악산에서 단군에 올랐기 때문에 단군조선의 수도가 아사달에서 백악산으로 옮겨졌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왕조와 2왕조로 나눠보면요. 단군조선이 1대 단군 왕건부터 21대 소태 단군까지 1048년 이 바로 1왕조고 이때는 송화강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던 때입니다. 자, 제2왕조는 21세 색불루 단군 때 백악산 아사달을 정하게 됩니다. 뭐 천도라고 보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 이 1왕조가 끝나고 2왕조 백악산 아사달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세 색불루 단군부터 43세 물리 단군까지 약 860년의 기간 동안 제2왕조 백악산 아사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승유는 이 단군 왕계의 변화를 감췄는가 하는 점인데요. 첫 번째는 기자조선을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유의 그런 재헌기의 어떤 사관을 그대로 계승한 게 바로 이 조선 초에 뭐 실제로는 고려 말 조선 초죠. 권근의 양촌집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동국사략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이 재헌기설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 유학자들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평양은 고조선 때 기자가 도읍하였던 곳이므로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사실은.
구주는 천인의 학이고 팔조는 아름다운 풍속이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주는 아시는 것처럼 홍범 구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자가 주 무왕에게 전했다는 국가 통치의 도, 인륜이 바로 이 홍범 구주입니다. 그래서 구주는 천인, 하늘 사람이죠. 하늘 사람, 신인의 학이고, 팔조는 아시는 것처럼 팔조 규범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단군 조선의 본래 율법이었는데 이것을 기자가 마치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동방이 수천 년 동안 예의를 지켜온 교화의 터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강욱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교 사관에서 역사는 유교적인 문명의 펼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군에게 고조선의 진정한 시작은 단군이 아니라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조선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은 시간적인 의미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자조선을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감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유교의 정권교체 이상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유교 정치에서 이상적인 정권교체 방식은 선양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덕이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순 선양이라고 합니다. 이 당뇨가 우순에게 그 자리를 순순히 넘겼다라는 것인데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이 순이 요를 가두고 무력으로 이제 정권을 사실은 찬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유가 본 단군 봉기의 을미년 기사에 만약에 선양이 아닌 참의에 해당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단군의 왕계가 바뀐 내용을 봤다면 이승유는 이 을미년을 단군의 정통이 끝난 시점으로 설정을 하고 기자동례 시점까지 어쩔 수 없이 164년의 공백기를 사입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제1왕조죠. 송화강 아스달 시대 21세 소태 단군까지를 단군의 정통으로 보고 이 색불로 단군이 무력으로 실제 선양의 행태를 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력으로 그 자리를 빼앗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를 단군의 정통이 끝난 시점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근거가 이승유는 위만을 참조로 폄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기에서 정권을 찬탈한 위만을 참남대에게 그 왕권을 이제 빼앗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폄하를 했기 때문에 따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왕기는 이 조선설, 전후 조선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인용된 단군 고기에서 이 은무정 8년 을미년 뒤에 부루의 동부여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제2왕조 시대죠. 사실은 이 제2왕조 시대를 생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승유 말처럼 기자조선으로 이어졌다면 이 단군 고기에도 기자조선으로 이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부여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면은 이 단군조선은 사실은 이 부여사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록이 있는데요. 뒤에 아사달에 들어와 숨어 산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강제로 퇴위된 거죠. 색불로 단군에 의해서. 그래서 21세 소태 단군이 이제는 옛도움이 된 겁니다. 옛도움이 돼버린 아사달에 은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이것을 묘사하는 글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읍으로 옮긴 이유는 뭐냐면요. 새로 단군이 되게 되면 민심을 수습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 기반이 있는 곳으로 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연상시키냐면 조선시대의 단종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그 자리를 뺏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종에 대한 어떤 설화를 보면은 이 단종이 죽임을 당한 후에 태백산 산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산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은거 또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을 좀 보겠습니다. 이 색불로 단군의 할아버지로 단군세계는 나오는데요. 이 고등은 부여의 시조로 여러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석주유고라고 해서 석주 이상용 선생이 쓴 기록들을 모아서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순국 후에 이 유고라고 해서 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등왕 천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여는 고등왕이 도읍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동래했다라고 하는 시점에 이 천도를 한 주체를 고등왕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부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시에 신속이 된다라는 것은 이 단군조선을 계속 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조선을 당시에 인정하던 분위기에서 이 부여로 옮겼다라고 하는 단군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석조 이상용 선생은 그가 바로 단군의 후손 고등왕이다. 이가 바로 이 단군조선을 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나라 사신이 고구려에 갔는데 신묘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부여신이라 하여 나무를 조각할 부인상을 만들었고 하나는 고등신이라 하여 그들의 시조이며 부여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등신을 바로 이 고구려의 시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구려는 북부여를 계승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북부여 그리고 실제로는 부여죠. 그래서 부여의 시조가 바로 이 고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끝에 뭐라고 했냐면 주몽이 어머니인 하백의 딸 유화죠. 그리고 주몽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주몽의 이 신묘는 동명사, 뭐 동명성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주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이 신묘에 이름을 명기해 놓는데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부여의 시조 고등신을 모시는 신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인상이냐라고 하면은 이 시조모가 있습니다. 이 사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모두 이 시조의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어떤 신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신라 같은 경우에 선조산성모, 뭐 백제 같은 경우는 소선호 이런 식으로 가야 같은 경우는 정견모주죠. 그래서 시조와 시조모를 동시에 모시기 때문에 이 고등은 바로 부여신이다. 부여의 시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군조선의 두 번째 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산 아사달에서 장단경으로 옮긴 시점인데요. 이것은 어디에도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사에 보면은 단군의 수 1908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1908년에서 이 전조선을 빼면 제1왕조를 빼면 86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기원전 425년이기 때문에 이때 백악산 아사달에서 장단경으로 천도를 한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 벌어진 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화충, 사냥꾼 우화충이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고 무리 수만 명을 모아 서북의 36군을 함락시켰다. 백민선 욕살이었던 구물이 어명을 받들고 단군의 명이죠. 병사를 이렇게 먼저 장단경을 점령하고 모든 장수의 추대를 받아 장단경으로 즉위하였다. 그러니까 이 혼란의 시대에 장단경에서 스스로 44세 단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물단군께서 국호를 단군조선, 고조선에서 대부여로 바꿨다. 그리고 사만을 삼조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때 이 반란 사건을 진압한 구물이 이 민중의 그런 지지를 받고 스스로 장단경에서 단군이 되기 때문에 이 단군조선의 도읍이 백악산에서 장단경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단군조선 제3왕조까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왕조는 송화강 아사달 시대, 2왕조는 백악산 아사달 시대, 3왕조는 장단경 아사달 시대고 44세 구물 단군부터 마지막 47세 고열가 단군까지의 188년인데요. 이때는 사만, 삼조선 그리고 삼왕조는 대부여로 국호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사에서 1908년이라는 것은 1왕조와 2왕조를 합친 이 영년이 바로 1908년입니다.
자, 그러면 장단경으로 옮긴 시점이 기원전 425년이기 때문에 위략에 나와 있는 징계 침략 시점은 연해 전성기 기원전 280년이 됩니다. 그래서 약 140년 정도의 그런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 침략에 의해서 고조선의 수도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기적으로 일단 맞지 않고요. 140년 차이가 나고 연이 침략한 지역은 여러 기록에 보면은 단군조선의 서쪽 이천리를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진번과 조선 또는 진번조선으로 보인다. 그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고고자료에서도 이 내용은 나오지 않죠. 징계 침입이 만약에 있었고 고조선의 중심지 도읍이 만약에 천도가 됐다면 이 당시에는 세영동검이 이 고조선의 무기였는데요. 이 중심지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동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인 고고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징계 침략으로 인한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재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지도로 보면요, 뭐 어떤 분이 댓글로 그래서 고조선의 수도가 어디라는 거냐, 너도 식민사학이냐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까지 뭐 내용은 사실은 이 송화강 아싸리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곳이 하얼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백악산 아싸리 부여죠. 사실은 이곳은 지금의 장춘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당리 아싸리는 지금의 개원이고요. 저는 개원은 가봤는데요. 이 개원에 보면은 고성이 있습니다. 고성.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연대를 가지는 개원의 그런 오래된 성이 있는데요. 이쪽 개원이 바로 마지막 도읍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삼조선의 도읍이 뭐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그 다음에 장단경이라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고 또 동국통감의 고기의 기록을 보면은 그 아사달과 백악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왜 다른 도읍지를 모두 지금의 대동강 평양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러 기록들을 일단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요.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평양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만조선의 수도를 왕엄으로 이렇게 중국의 기록을 본따서 왕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평양성, 백악산 아사달, 장단경으로 돼 있고요. 위만조선의 수도는 왕검으로 돼 있습니다. 제왕기는 이제 요동이라고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자도 마찬가지로 요동이다. 위만조선도 요동이다. 동국사략은 이제 평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왕엄이나 왕검이나 요동이나 이렇게만 묘사를 했는데 이 동국사략부터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수도를 평양이다라고 바꾸게 됩니다. 자, 동국통감 같은 경우에 평양에서 백악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평양과 왕검성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언제부터 다시 그러면 다 평양으로 고정이 됐느냐? 고려사 지리지부터 평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사 지리지는 아시는 것처럼 조선 초에 쓰여진 이 조선 초의 그런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3조선서를 정사로 채택을 하고 그 도읍지를 각각 다른 도읍지도 사실은 뭐 기조선이 실제로 있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 도읍지들을 평양으로 통일을 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 고려사 지리지가 세 조선, 3조선, 실제로는 3조선이 아니죠. 평양으로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자, 고려사 지리지의 그 내용을 보면요. 서경은 본래 3조선 옛 도읍이다라고 해서 이 서경을 3조선의 옛 도읍지, 쉽게 얘기하면 단군 기자 위만의 도읍지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뭐냐면요. 왕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험은 검으로도 적으며 평양을 말한다라고 해서 왕엄이 바로 왕검이고 실제로 평양이다라고 하는 이 설을 줄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평양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고려에서 서경은요, 지금의 평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경은 아마도 지금의 요양 인근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고려의 평양과 고려의 서경과 이 조선의 평양은 다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이 서경으로 옮기는 것은 언제 옮겼냐라고 했을 때 고구려 장수왕 때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하는 기록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 때는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펴서 지금의 평양으로 천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의 평양과 고조선의 평양이 과연 같은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양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수도를 뜻하는 그런 지명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평양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평양을 마치 어떤 한 곳의 특정 지명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고려의 서경도 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서경이 평양이었다면 평양이라고 기록을 했겠죠. 근데 서경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동천학 때의 평양과 장수왕이 옮긴 평양이 같은 곳이냐라고 했을 때는 같지 않다라고 또 학계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동천왕이 옮긴 곳은 환도성 바로 옆에 있는 평양성이다라고 이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왜 그러냐면 장수왕 때서야 이제 평양으로 옮기기 때문에 동천왕이 만약에 이때 옮겼다면 또 같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평양성이라는 곳을 환도성 바로 인근으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동천왕이 이 위나라죠. 위나라의 광구검이 쳐들어와서 뭐 전란으로 피해를 입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평양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도읍을 천도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내려온 그런 지도를 많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도 이런 지도를 내려서 그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이 평양까지 만리장성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주범이 누구냐? 사실은 뭐 이나바 이아키치 같은 경우나 또는 해방 후에 뭐 이병도 같은 사람이 자꾸만 이 평양을 고조선의 평양으로 하면서 만리장성을 이 황해도 이 수원까지로 자꾸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성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수성과 이름이 비슷한, 지명이 비슷한 수완이 항해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성이다라고 해서 억지로 우기면서 만리장성이 한반도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의 영역을 보면요,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런 뭐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만리장성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사군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렇게 들어올 때도 보면은 이 뭐 위아래로 이렇게 가르잖아요. 뭐 강이나 뭐 높은 산이나 이걸 경계로 해서 고대에는 이 국경을 정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산맥을 가르고 강을 가르는 이상한 국경선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분명하게 이 단곤조선 1908년 그리고 실제 국호가 바뀐 대부여 188년까지 합친 2096년이 단곤조선의 역사다. 그리고 이 대부여에서 북부여가 나왔다. 그리고 북부여에서 졸본부여로 가서 주몽 때 고구려로 국호를 바뀌었고, 이 사국시대가 전개가 되다가 이 고구려의 맥을 이은 대진국과 이 발해라고 하죠. 이 통일신라라고 하는 후신라로 이게 남북국 시대가 전개가 됐다가 고려가 다시 통일을 하고 조선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국통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볼게요. 부소와 부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내용은 규원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단군왕검에 네 아들이 있었다. 태자는 부루이고 나머지 이 왕자들은 부소와 부우와 막내 아들 부여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이 단군왕검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소와 부여는요, 나중에 고려의 그런 여러 지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도읍에 있는 그 산을, 주산을 송악산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부소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소는 단군왕검의 아드님이었다. 둘째 아들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이름을 따서 부소산이라고 한 것이고요.
생각나는 건 이제 백제도 마찬가지로 부소산이 있죠. 자, 그럼 조선 사람들은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정말 몰랐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걸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에서 한양이 도읍지죠. 근데 한양의 주산이 뭐냐면 백악산입니다. 지금 이제 북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백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 조선의 두 번째 수도입니다. 그래서 색불로 단군의 왕계를 이어받고 백악의 도읍을 정했는데 그 백악인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럼 이성계는 왜 한양의 주산을 백악이라 했을까라고 하는 점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성계가 실제로는 그 이름을 이단으로 바꾸고 자신의 아버지를 환조라고 했던 것은 자신이 단군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런 내용이 오히려 공감이 가고 이 이성계는 사실은 단군 조선의 제2왕조였던 백악산 아사다를 본따서 이 한양의 주산을 백악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 또 근거가 뭐냐면 백악의 바로 옆에 이제 경복궁의 이제 후원에 속하는데요. 이곳을 녹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산과 백악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자치통감을 보면은 부여는 초기에 녹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의 주산이 사실은 녹산이라는 거고요. 이 녹산은 그럼 뭐냐? 녹산이 바로 백악산이다라고 태백일사 만세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악산과 녹산이라고 하는 곳이 같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백악산으로 부르기도 하고 녹산으로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인데 이성계는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조선의 초기에는 이런 고유사서의 기록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를 단군의 계승자로 하기 위해서 기자조선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백악 그리고 고등 그리고 부여의 역사를 실제로는 이제 단군조선의 제2왕조 시대를 부정한 것이 아니냐, 생략한 것이 아니냐, 뭐 숨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단군조선의 천도기록으로 보는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